안녕하십니까, 김은실입니다. 저는 이제 뭐 지금까지 우리 우주항공산업이나 이제 군사 무기공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알게 이제 되셨을 텐데, 저는 직접 하나 이 폭발 사고를 이제 같은 지인들이 같이 겪고 또 그 당시에 같이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무기공장과 우리가 우리나라 국방력, 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작년 그때 2019년 2월 14일 하나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명이 사망을 했어요. 3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1차 사고가 2018년 5월 29일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어요. 근데 이때는 거의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었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알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마 회사에서 어떤 하나에서 압력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1차 사고 18년 5월 29일 그때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죽은 그러니까 30살 청년이 저희 지인이었어요. 저희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날 이제 사고로 인해 갖고 급작스럽게 죽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연대를 못하니 급히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고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장례를 좀 치러달라. 그리고 여기에 연고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사흘을 이제 제가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이제 이거를 같이 하면서 정말 속상했던 게, 이제 물론 이분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연대를 안 하지만, 그러니까 왜 문제인가를 교회에서 이제 우리 같은 성도였고 내 주변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게 이제 마음이 아팠고, 또 이제 이 집에 아이가, 제가 교회에서 이제 유치부 교사를 하는데 이 아기를 제가 몇 년 동안 돌봤어요.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아빠가 없는 이 모습을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 이제 2차 사고가 그 이후에 2019년 2월 24일 2차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산을 넘으면 하나 공장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연기가 확 올라오면서 막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방차가, 그러니까 대량으로 막 소방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기와 소방차가 굉장히 공포였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그 폭발 사고로 3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는 그 유가족들이 정의당과 이제 시민단체에 같이 해줄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의당이 좀 오랜 기간 여기 장례식장에서 함께 이제 싸웠습니다. 함께 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국방위 소속 전 김종대 의원이 함께 오시고, 또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께서 오시고, 이제 전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 동안도 사실 이제 저는 교회가 이제 전에 하나 공장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 공장 직원들도 많을 뿐더러 직원 부인들도, 근데 이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는 낮에 남편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회사 번호로 여기 뭐 8 몇 번 이렇게 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 폭발 사고가 이렇게 공개된 몇 번을 제외하고 정말로 잦은 거예요. 잦은데, 그러니까 사소한 폭발 사고, 이런 다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장애를 갖게 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언론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전혀 나오지 않은데 가족들은 알아요. 전화가 오면은 심장이 떨려가지고 전화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부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그러면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싸우자. 근데 직장이 그래도 이제 하나라는 직장이
그러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이게 이제 사실은 공부를 그러니까 뭐 박사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연구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불이익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서서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이제 이런 일들을 여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또 가슴이 아팠던 게 저는 이제 이렇게 투쟁의 과정을 이야기하니까 그때 유가족 중에 한 명의 자식이 장례식장이 이제 길다 보니까 밥을 못 먹어요. 계란말이가 아니면 밥을 못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매일 계란말이를 싸다가 밥을 먹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도 어느 날 이제 위원장하고 식단회를 갔는데 한 그릇에다가 제가 밥을 정말 수북하게 담아가지고 미친 듯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옆에서 아,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밥을 정말 큰 데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게 너무 이제 오랜 동안 가슴이 아프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아이가 그때 세 분이 있어갖고 이제 그 하나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큰 영정 사진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어요. 우리 뭐 사회에 이제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 돌아가셨을 때처럼 회사에서 큰 마음을 써가지고 영정 사진을 세워놨는데 이 애가 아빠다 그러면서 자기 아빠가 돌아가신 거는 모르고 자기 아빠가 그 앞에 크게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옷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면서 너무 신나게 아빠다 그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애를 이렇게 붙여보면서 그게 이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논산에도 지금 하나가 가는 곳마다 보은에도 거제도에도 가는 데마다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이 많은 사고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공감을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이거는 이제 인류가 서로 자멸하는 거다. 이것을 아까 AI 얘기하면서 우리가 물도 많이 쓰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이렇게 무더운 때 이런 공장들이 실제적으로 한 지역에 들어오고 나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 온 지역에 큰 폭력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그러니까 두 차례 이제 이 폭발 사고는 두 차례지만 다른 것들을 저희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듣고 보고 하면서 이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가 말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또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겪는 사람들은 그 아이는 평생 아빠 없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가족 그 부인이 그러니까 생계난을 그 이후에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아이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우울해지다 보니 거기서도 이제 나오지 말라 하고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대전에는 더 많은 뭐 우리가 원전도 있고 아까처럼 우리가 더 많은 전기를 필요해가지고 원전을 지으면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 핵 폐기물 가지고 거기서 금을 좀 얻으려고 핵 폐기물을 빼돌렸어요. 핵 폐기물을 빼돌려고 이게 금이라는 게 금 이빨도 만들 수 있고 아기 돌반지도 만들 수 있고 결혼식 때 반지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뒤늦게 발견됐는데 어디로 간지 몰라요.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폭력 옆에는 다른 또 하나의 폭력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자행되는 많은 폭력들이 어떤 하나의 이렇게 밀어주는 기업 이름으로 계속 같이 자행되고 하나의 일이 아니라 다 연결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저희 이제 뭐 탈핵희망이나 또 제가 있는 정의당에서 이제 이렇게 싸우고 또 이제 지금은 이것이 이제 논산으로 옮겨가서
논산에서 또 폭탄 공장을 짓고 뭐 요란한 폭탄 소리에, 그러니까 폭발 소리에 뭐 지난번에 갔을 때는 새들이 뭐 한꺼번에 갑자기 날아가는 이런 것들도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들이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생기고 난 뒤에는 우리가 가서 유가족들과 싸워주고 뭐 보상금을 받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것들을 그러니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 미연에 어떻게 싸워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우주에다가 서로 영역 싸움하는 위성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미리 막을 수 있을까는 정말 우리가 꿈이 아니지가 현실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겪은 하나의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제주도에서도 우주항공이라는 정말 꿈같은 이야기로 공장을 짓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일부의 시간이 되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거기도 쏘면서 사소한 폭발 뭐 이런 것들을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죽게 되는 거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어떤 투쟁과 활동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